네, 여러분. 마지막 제 3회입니다. 자, 3회 1번 문제, 로그 문제로 시작을 하죠. 자, 여기 이제 가우스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우스 값, 로그에 가우스가 씌워져 있으면 이건 뭐라고 했죠? 우리 1회에 나왔었네요. 이거는 바로 자릿수에 대한 물음과 같습니다. 그죠? 자릿수에 대한 물음. 그래서 이건 몇 자릿수? 5자릿수니까 이것의 정수 부분은 4가 되고요. 이거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유효숫자,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 이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정답은 1이 되는군요. 그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밑을 비교해 보시면 0.5, 4, 16이죠. 전부 다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건 어떻게 돼요? 2에 2분의 1이니까는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는 2에 4분의 3승.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이니까는 3분의 2승. 요거는 5분의 4승이 되죠. 16이 2의 4승이니까 4승은 분자로 가고 거듭제곱구는 분모로 오는 거라고 배웠죠.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 펼쳐진 값들은 부모 분자 차이가 다 1씩 똑같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C가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수는 A, 가장 작은 거는 B. 이렇게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킬 때 이 값은, 자,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는 상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것을 뭐 얘를 구해서 뭐 이제 거듭제곱을 해서 2를 뺀다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요거랑 이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략적으로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위 아래에다가 3의 a승씩 곱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나요? 위아래 3의 a승씩 곱해보면은 분자 3의 2a승 더하기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곱하면 마이너스 2배 이만큼이니까 그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의 2a승이 되고, 여기는 2였었는데 이쪽에는 1이 저 반대로 넘어가니까 빼기 1. 이렇게 계산 원활하게 좀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요 1이 되니까. 그로 3의 2a승은 얼마?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그래서 요 3의 2a승이 9의 a승이잖아요. 9의 a승. 그래서 요게 3분의 1이고 플러스 요거는 그것의 역수죠.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3을 더하니까는 정답은 얼마? 3분의 10.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죠. 자, 요것도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는 전체 극한이 수렴하기 때문에 4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첫 번째 x 대신에 2를 투입합시다. 그리고 루트 4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그대로 이퀄 b로 잡아두시죠. 그래서 요 b 값 대신에 루트 4 플러스 a라고 놓고요. 이제 유리화를 할 겁니다. 자, 유리화를 할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적성, 시험, 시간 철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좀 빨리, 군더더기 계산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0분의 0꼴의 계산은 필연적으로 약분이 된다는 것을 항상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반대인 수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빼기 4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여기 없어지죠?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고 그리고 밑에 위에 곱해서 이렇게 됐고 아래 곱하면은 자, 요것에 부호가 반대로 바뀐 플러스 인수가 밑으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 바로 해보세요. x 대신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x 대신 2를 넣으면 4 플러스 a 더하기 또 똑같이 루트 4 플러스 a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해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좀 줄여가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x가 2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자, 그럼 이제 이쪽 부분 약분 된다고 그랬잖아요. x-1이 약분되면 여기에서 남는 거 뭐예요? x 플러스 2만 살아남잖아요. x 플러스 2의 극한값은 얼마? 2를 투입하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남아있죠. 자, 계산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것이 4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A값 결정하시고 넣어서 B값 결정하시면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자, 네, 이어서 5번을 가보시죠.
자, 주어진 그림은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 equal a에서 불연속인 그 이유로 맞는 것은 그랬죠. 자, 이것은 지금 x equal a에서 정의는 되지만 우극한 값도 있고요. 우측에서 좌극한 값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x equal에서 불연속이다. 3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거기 좀 해설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군요. 그죠? 그 해설에서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경우의 수죠. 자, 이렇게 원판에 중앙에 원을 그리고 총 5개 영역으로 나뉘어졌는데 5가지 색으로 서로 다른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 일단은 이 가운데는 5가지 색을 일단 색칠을 부담 없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를 두르는데 만약에 뭐 빨주, 노초 하는 거랑요. 빨주, 노초, 빨주, 노초, 빨주, 노초. 이거 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원순열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회전을 했을 때 똑같기 때문에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한 군데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여기다 칠한다고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자리에다가 이제 남은 색깔 3가지, 2가지, 1가지. 셋 중에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하나 중에 하나 고르고. 그래서 가운데는 5가지지만 나머지는 3팩토리알. 즉 처음에 거를 그냥 고정을 시키고 회전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는 4-1 팩토리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맞다고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7번 보시죠. 자, A가 2일 때, 자, 이 값은 그렇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합차의 공식 쓰니까는 A 8분의 1승과 A 마이너스 8분의 1승의 차가 되죠. 또 이렇게 해요. 또 이렇게 해요.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뭐가 돼?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A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1승 즉 A 빼기 A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A 빼기 A 역수. 그래서 정답은 얼마? 2 빼기 2분의 1하니까 정답 2번. 2분의 3이 맞죠? 자, 8번 가시죠. 자, 박테리아가 4시간마다 2배 증식한다. 자, 요거를 좀 문제를 조금 바꿔주세요. 자, 좀 오타가 조금 많습니다. 자, 여기 4배 증식한다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2루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자, 4시간마다 4배 증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일이 지나면 몇 시간이 지나는 거죠? 2일이라고 하는 것은 48시간이 되는 거죠. 48시간. 이거는 4시간씩 몇 번? 12번. 즉 4시간마다 4배 증식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12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즉 곱하기 4 곱하기 4를 12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몇 배가 됐다? 4의 12승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문제에는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A값 몇 배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A값인데요. 이 A는 도대체 몇 자리 정수인가요? 요거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몇 자리 정수인지 알기 위해서 우선 요거 2의 거듭제곱으로 먼저 바꿔놓고 출발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2의 24승은 도대체 몇 자릿수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로그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했었죠? 자, 2의 24승에 로그를 붙여봅시다.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24 곱하기 로그 2, 로그 2는 0.301. 자, 24 곱하기 0.301을 하면은 7.224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224까지 안 해도 되죠?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만 알아도 되잖아요. 사실 이거 계산 그냥 디테일하게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몇 자리 정수인지를 알아보기 때문에 정수 부분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 3자짜리 이거 하나 있는 것 정도는 비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0.3하고 24만 곱해도 7.2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정수 부분이 7이니까는 몇 자릿수? 정답은 8자릿수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자, 주사위 놀이를 합니다. 한 개 주사위 4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
3의 눈이 나온 횟수를 B라 할 때 그것의 차이가 1이라는 길은.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B가 1이니까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 0, 2, 1. 자, 죄송합니다. 4번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요건 안 되겠죠?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1, 0하고 2, 1. 이렇게 단 두 가지에 불과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확률 어떻게 돼요? 1, 0일 때는. 자, 1의 눈이 한 번, 3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4번을 던져서. 4번을 던져서 4번을 던져서 자, 1의 눈이 한 번.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뭐냐면 자, 1, 2, 3, 4회가 있어요. 1, 2, 3, 4회가 있고 1의 눈은 이 중에서 어딘가에 1의 눈이 여기 어딘가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의 눈이. 이거 4가지 4가지. 그게 이거죠. 어디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우선 이거 먼저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다음에 B는 3의 눈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1의 눈은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3의 눈이 안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죠? 이거는 1은 나왔고 3은 안 나왔으니까는 나머지 1하고 3 뺀 2, 4, 5, 6 얘네들 갖고 해야 되겠죠. 2, 4, 5, 6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 4, 5, 6 그 4가지 걔네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머지 몇 번? 이 3번을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제곱. 이해가 되었습니까? 좀 약간 이제 변형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변형된 독립시행의 확률. 자, 요건 어때요? 요거는 4번 던졌을 때 일단 1의 눈이 2번 나오는 거예요. 1의 눈이 2번. 자, 1의 눈이 2번 나오니까 자, 이게 몇 가지일까? 1의 눈이 2번 나오는 거는. 1의 눈이 2번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에 뭐 1, 1, 예를 들어서 4, 5 뭐 이런 거. 그죠? 1, 1, 4, 5. 이런 거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4 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의 순열이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이를테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3의 눈이 한 번 나오니까 1, 1, 4, 3 뭐 이를테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1이 나오는 횟수고 이거는 3의 눈이 나오는 횟수였으니까 3이 한 번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의 눈이 2번 나오고 자, 요건 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3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거죠. 자, 3의 눈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3의 눈이 한 번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3의 눈이 1의 눈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눈이 한 번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지금 6분의 4군요. 6분의 4. 아까 요게 6분의 4의 3승이니까 자, 요거 좀 이건 아까 전에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3의 눈이 아까는 안 나왔으니까는 요게 이제 두 갈로 나눠진 건데 3의 눈이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3이 안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3번 연달아 나와야 된다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끊어주면 1이 일단 2번 나왔단 말이에요. 1이 2번 나왔고 그러면 3이 한 번 나와야 되잖아요. 3이 한 번. 3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눈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눈. 그러니까 3은 한 번 나왔으니까 나머지 눈이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눈이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한번 더 해주시면요. 여기가 81분의 16하고 27분의 1이 나와서 정답은 81분의 19가 만들어집니다.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적성스럽게 간단하게 치고 갑니다. 자, 이건 자주 나오는 거죠. 바로 두 근의 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 근의 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두 근의 차죠. 자, 두 근의 차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뭐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거 외우세요. 뭐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따라서 어떻게 된다? a는 2차 함계수죠. 1 쓸 필요 없고 루트 판별식.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 1차 함계수가 설령 짝수라고 할지라도 절대 4분의 d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온전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정답이 아니라 일단은 k값은 루트 5가 되고요. 이 1단계 k값은 루트 5.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 값. 자, 근데 저기 지금 보면은 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밑이 지금 a인데 a가 아니죠. 저게 좀 k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요걸 k로 바꿔주세요. k. 자, 그래서 두 번째 로그 k를 밑으로 하고 k는 루트 5. 로그를 합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마무리하면 알파 베타의 곱은 5가 되죠. 얘는 5니까. 자, 바로 합시다.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밑이 루트 5고 진수가 5니까는 밑을 제곱해서 진수가 탄생되었으니 정답은 2가 맞습니다. 1번에 2. 됐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저 a 값을 k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11번 가보시죠. 자, 초항 둘째 항 나와 있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시중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성에도 기출이 되었었죠. 가천대 기존에. 자, 자, 이거 좌변을 변형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좌변을 보시면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과 a의 n번째 항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전개를 다 일단 하기 전에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을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전개하면은 각각 제곱에다가 곱해서 2배 한 개 생기는데 얘를 반대로 빼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뀜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죠? 자, 그것이 4가 된다. 좋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은 이 값은 얼마가 된다? 자, 보세요. 지금 첫째 항에서 둘째 항이 지금 커지고 있는 수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고 결국은 2.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수열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죠.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정리한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아, 연속한 두 항의 차이가 2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 자, 따라서 10번째 항의 값. 10번째 항의 값은 초항 더하기 9D를 하면 되죠. 9D. 그래서 정답은 19. 1번이 옳습니다. 12번. 자, 조건을 보시죠. 자, 가에 보시면 무한수열 AN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 나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섞여진 것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봐라. 지금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우선 기본 그냥 딱 원칙이 이겁니다.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요 수열 있죠. 요 수열로 나누는 겁니다. 요거를 무조건 분모로 밑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자, 바로 해볼까요? 요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나누세요. 이렇게.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왼쪽은 원래는 여러분들께 수렴할 때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무한대분의 상수꼴도 궁극적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되어 있을 때도 요 부분을 분수식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를 요 안으로 들어왔고요. 다시 이거를 두 갈래로 나누어 주시면 2 빼기, 그죠? AN분의 요거 하니까 2가 됐고 마이너스 5배. 자, 5배 AN분의 BN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분의 BN. 자, 그래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거분에 오니까 0이 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결과물은 자, 여기 따라서 리미트 AN분의 BN. 자, 요 극한은 얼마? 넘겨서 5로 나누니까 5분의 2.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결과물을 여기에 써먹을 거예요. 여기. 자, AN분의 BN을 구해야 되니까는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위아래를 AN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답을 쓰겠습니다. 답. 땡땡땡. 답 씁시다.
위아래를 AN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2 되고 1 되죠. 그 다음에 이게 AN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5배 AN분의 BN. 여기 AN으로 나눴으니까 5배 AN분의 BN이잖아요. 그거 넣으세요. 여기 5분의 2. 밑에는 AN분의 BN이니까 여기 5분의 2. 자, 계산. 위에는 4고 밑에는 5분의 7이군요. 정답 7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7분의 20. 그리고 꼭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만약에 뭐 6분의 20 이런 거 안 됩니다. 26. 큰일 납니다. 약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일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그렇게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려면 꼭 이렇게 마지막 과정에서 약분까지 잘 확인을 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27, 4번이 맞습니다. 네, 13번 달려가죠. 자, 양갈래로 나누어진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자, 이 문제는 단순하죠? 자, 이건 계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죠? x=에서 연속이 되니까 함수과 좌우 극한이 같으니까 1을 여기라는 것과 여기라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A값, B값을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A-B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것은 같다고 놓고 풀면은 2항에서 그냥 A-B의 값이 그대로 유도가 될 겁니다. 이거 좀 이제 특별히 좀 쉬운 문제였고요. 자, 14번을 한번 봅시다. 14번 보시면은 자, 노트북이 등장하죠. 자, 전자상가에 가서 보았더니 현재 제품은 110만 원, B는 80만 원이고 1개월마다 제품 A는 10%, B는 5%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대요. 자, 이렇게 될 때 가격 차이가 구입 시점에 제품 B 가격이 25% 이하가 되면 구입하기로 했다. 최초의 시기는. 자, 이런 문제 뭐 좀 상투적인 문제죠. 식을 잘 세워서 결국은 상용 도구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식을 한번 세워 보시죠. 자, 일단은 이제 110만 원, 80만 원이에요, 지금. 가격 차이가 그죠? 처음에는 이제 보세요. 이게 110에서 110, 80인데 처음에 가격 차이가 이제 30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품 B 가격이 25%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B 가격에 25% 이하가 된다는 거는 요거 25%니까는 2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쭉 가다 보면은 그죠? 얘도 변하고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1개월마다니까는 N개월 후의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개월 후. 자, N개월 후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110만 원 곱하기 10%씩 떨어지니까 0.9에 N승 해주면 되겠죠. 자, 10% 하락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0.9배씩 되는 거잖아요. 그죠? 0.9배씩. 그 다음에 5% 가격 하락이니까 처음 금액에다가 0.85 거듭 제곱 해주면 되겠죠? 이거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뺀 값이, 자, 요거를 뺀 값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요거를 뺀 값이,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25% 이하가 되면 구입 시점 가격이 25%.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뺀 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되죠. 20 이하다. 뺀 게 20. 자, 지속될 때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시점 가격 25% 이하가 된다면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언제인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자, 근데 요게 자, 잠깐. 구입 시점이군요. 근데 처음이 아니라 구입 시점,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입 시점 B의 가격이 25% 이하. 그러니까는 요거의 25%죠. 그러니까 4분의 1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 80 곱하기 0.85 N승. 자, 이래야 말이 되는 거죠. 구입 시점이잖아요. 그 처음에 판매 시점이 아니라 그 말을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게 이제 뺀 거니까 요걸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번에, 자, 해보면,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넘어오니까 이게 4분의 5로 바뀌죠. 됐습니까?
1이 넘어온 거잖아요. 1이 넘어온 거니까 이게 4분의 5로 바뀌죠. 그 다음 그럼 이제 양변에 로그를 씌워보면 되겠죠. 자, 로그를 씌워서 일단은 계산 약간만 해볼게요. 로그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로그 110이니까 어떻게 돼요? 2 로그 1.1 1.1 곱하기 100이니까 플러스 요거는 n 곱하기 로그 0.9 그 다음 양변에 로그를 씌운 겁니다. 이거는 로그 5 빼기 로그 4 더하기 물론 요건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군요. 요건 계산하면은 20이니까 100이네. 100 그죠? 100. 자, 요거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은 2 로그를 붙이니까 2가 되죠. 2 그다음에 n배 로그 0.85. 자, 요 정도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 가시권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거기 지금 그 0.95는 주어졌는데 요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3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0.95죠? 15%가 아니라 5%니까. 그죠? 95. 자. 그럼 선생님 욕심을 부리다가 약간 미스가 있었죠? 95. 그러니까 여기 이제 0.95가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이제 가시권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건 3을 이용해서 여기 대입해서 전체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몇 개호로? 네, 3번 52개호로가 맞습니다. 네, 15번 문제. 자, 확률 밀도 함수.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범위. 자, 둘째 줄에 있는 조건식을 볼까요? 자, 많이 보셨죠?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조건이 나오면 뭔가요? 이게 1이 x 이퀄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평균의 값이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1부터 3까지 하고 뭐 저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건 여러분들 그 넓이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넓이로. 평균 1이죠? 1부터 여기 3까지가 있고 또 3부터 4까지가 있어요. 그죠? 자, 1부터 3까지의 넓이는 3부터 4까지의 넓이의 2배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K라고 하면 여기는 2K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1부터 3까지의 확률의 값. 요 이제 면적으로 되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로 주어졌을 때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이 면적이 바로 확률의 값이다. 그 다음 0부터 1까지가 4분의 1이래요. 원래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대칭이 될 텐데 0부터 1까지가 4분의 1이에요. 요게 4분의 1. 그럼 보세요. 0부터 1까지가 4분의 1이면 요 1부터 2까지도 어떻게 돼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도 요것도 똑같이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범위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럼 일단 요 가운데가 1부터 4까지가 이게 절반이잖아. 절반.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죠? 근데 1부터 4까지가 절반인데 그게 2K하고 K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3K가 2분의 1이잖아요. 3K가 2분의 1. K는 일단 6분의 1을 먼저 찾아내야겠고요. 찾아내야겠고 정답 바로 나오네요. 지금 질문이 0부터 3까지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었네. 0부터 3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파란색을 찾고 있죠. 자, 여기 파란색. 자, 0부터 3까지의 값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래요. 지금 여기 0부터 3이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우선은 여기 4분의 1에다가 2K를 더해주면 되겠죠. 2K.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K라고 했잖아요. 그죠? 2K. 2배 하니까 3분의 1. 끝. 정답은 12분의 7, 3번. 됐죠? 자, 16번을 가시죠. 자, 16번 문제는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의 속도 VT의 그래프, 시각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속도의 변화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뭐죠?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이렇게 부호를 보는 거죠.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둘째는 VT 그래프에서 요 넓이, 면적이보다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은 여기 위아래가 같잖아요. 그러면 0초에서 4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제자리에 왔다는 거지, 제자리. 제자리에 왔다가 다시 또 정방향으로 이만큼, 이 넓이만큼 갔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 일단 니은 잠깐 보면 이건 어때요? 2번 바꿨다? 어때요? 여기, 여기. 운동 방향 2번 바꿨죠? 맞고요. 출발하고 나서 1초도 멈춘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1초도 멈췄다는 건 뭐예요? 멈췄다는 거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지금 이게 어때요? 속도가 이게 0이 되는 지속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이렇게 요걸 보시면요. 요거 속도가 일정하죠. 이게 멈춘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속도가 2로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쭉 가다가 득득득득득득득득 천천히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걸어? 쭉 이렇게 가는 거죠. 빨리 가는 거죠. 점점 속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멈춘 적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계속 움직인 거고. 다음에 4초 후에 출발점에 있었다. 그죠? 4초 후에 여기 위아래 면적이 같으니까 결국 출발점에 있었다. 맞죠?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가장 나오기 어려운 경우는 앞면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개, 4개, 다음에 뭐 1개, 뭐 1개, 2개, 3개. 이렇게 순서라고 주장한다. 자,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요거는,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그냥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했고요. 해설의 좀 풀이 과정을 좀 자세히 해봤고요. 지금 일단은 이런 문제는 일단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들 좀 활용을 한 건데, 이게 이대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조금 이제 사고력을 넓히고자 해서 이제 좀 필요한 학생들만 좀 고득점을 노리고, 수학에서 이제 특별히 좀 자신이 있어서 적성 좀 상위권 성적이 기대되는 친구들이 풀어보라고 제시된 문제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해설을 조금 자세하게 걸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도록 합시다. 네, 이제 19번을 한번 보시죠. 자,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고 자,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우리가 통계에서 분산의 바로 변형식이 되는 거죠. 원래 분산의 정의는 뭐죠? 이렇게 편차, 확률변수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제곱하여 그것의 기대값을 구한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건 잘 안 쓰죠. 적성에서는 더군다나 더 안 쓰고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를 훨씬 많이 씁니다. 확률변수 자체를 제곱한 것의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서 그 평균,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이건 안에 들어가고 밖에 들어있죠? 요 m하고 요거 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n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 요걸 확률변수 x라 한다고 했죠. 그럼 확률변수 첫 번째. 자, 확률변수 x는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나요?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죠? n번 던져서 이항 분포죠. n, 뒷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평균 어떻게 돼요? 평균. 공식 우리가 2회에서 나왔었죠. 이항 분포에서 이게 증명하는 거. np 곱하는 거죠. 2분의 n. 근데 분산은 어떻게 돼요? 분산은 여기에다가 q값. q값은 2분의 1이 되니까 한 번 더 곱해서 4분의 n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1단계에 대한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얘를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105라고 했으니, 자, 이걸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2의 x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 2의 x제곱은 분산해서 이만큼을 넘기니까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더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n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n값이 정확히 20이 나온다고 합니다. n값이 20. 우리가 1, 2위에서 여러 가지 계산 과정들을 쭉 읊어봤으니까 3에서는 조금 생략을 좀 약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n값이 20.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최종적으로 요 분산, 요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요거 어떻게 되죠? 뒤에 값은 무가 나고요. 분산할 때는 x에 곱한 것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4배 vx. 4배 vx. 그래서 4배에다가 분산 얼마? 4분의 넣어서 25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0이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자, 함수의 그래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gx는 말입니다. 저렇게 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이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기. 이렇게 되어 있죠? fx 그래프가 이렇게 좀 파동형 모양의 곡선이고, 자, 우선 보기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죠? x 이퀄 4에서 gx를 물어보는 거예요. x 이퀄 4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gx가 극대값 이런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g 프라임 x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g 프라임 x. 자, 그럼 g 프라임 x는 뭐예요? 자, 여기 g 프라임 x는 양변을 미분하면 바로 fx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지금 fx가 0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잖아요.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x가 4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우리가 g 프라임이 0이 되는 x값은 뭐죠? g 프라임이 0이 되는 것은 f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1357이 되는 거잖아요. 1357. 그 중에서도 그 값을 전후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1하고 5는 극대가 되는 거고 3은 극소가 되는 거고요. 7은 빼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봅니다. x 이퀄 4에서 극대값 갖는다.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x 이퀄 1에서 극대값, 요거는 맞습니다. 자, 이제 디귿 하나가 남았습니다. 디귿 하나. 자, 그럼 디귿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자, 디귿은 이렇게 돼 있어요. G5에서 G5는 G1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T DT. 다음에 3부터 5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자, 우선 G1은 뭐예요? G1. G1. 자, G1은 자, 그냥 써볼게요. G1은 여기 X의 신 1을 넣으니까 0부터 1까지 FT DT죠. 0부터 1까지. FT DT 그냥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전략이 뭔가요? 절대값이 있는 것은 부호를 보는 거죠. 1부터 3까지는 어때요? 1부터 3까지는 1부터 3까지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되죠?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니까는 요거는 절대값을 털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는 어때요? 요거는 정적분의 값이 양수죠.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3부터 5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 구간이 아래 끝, 위 끝이 계속 연결고리를 삼아서 결국 0부터 5까지 FT, D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0부터 5까지 FT, DT는 바로 이 자리에다가 5를 넣으면 되잖아요. 5. 그래서 이것이 바로 G5가 되면서 아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G5를 증명을 하는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뭐 복잡해 보였지만은 결국 이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그림이 어때요? 이게 진폭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 크기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냥 깔끔하게 1부터 3까지, 3부터 5까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명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호를 판가름하는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소재거리들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미분해서 그러니까
F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겉보기엔 F를 적분했고 G를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뭘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바람대로 F를 물어본 겁니다. F. 아셨죠? F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극대극소니까 G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미분하면 F가 되잖아요. 그 F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주어졌지만은 사실상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수학력 시험에 나왔던 문제나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에서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사한 문제들이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약간 어려운 4점짜리 유형 문제들도 좀 대비를 해 두셔야 가천대학교 적성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네, 총 3강좌에 걸쳐서 파이널 문제 푸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